여기는 야생동물 있잖아요. 다친 새들을 우리가 구조해가지고 치료해가지고서 방사하는 곳이에요. 예를 들어서 독수리 같은 경우에는 탈진, 감전, 독극물 등 여러 가지로서 부상을 당하죠. 독수리는 저 멀리 몽골에서 2000여 킬로를 날라서 우리나라에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9월 달이면은 몽골은 영하로 떨어져서 눈이 많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9월 중순쯤에 중국을 경유해가지고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우리나라 즉 장담반도로 날아오고 있죠. 올 때는 처음에 11월 달 올 때는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안 와요. 그러나 12월 달 되면서부터 몇백 마리를 늘리기 시작을 해가지고 1월 달 되면은 절정기에 이르죠. 그럼 최고 많을 때는 1200마리까지 와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700~800에서 약 1000마리까지 이곳 장담반도에서 월동을 하고 있죠. 우리가 GPS를 달아가지고 몽골에 날려보내 보니까 약 3일이면 갑니다. 왜 그러냐면 독수리는 지구상의 하늘의 제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날개를 피면은 약 2m 70에서 3m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땅에서 4800m 하늘로 올라갑니다. 약 5km 정도 올라가죠. 그래가지고 상승 기류를 타고 약 시속 200km로 날아갑니다. 현재 지금 우리 장담반도, 파주에 있는 장담반도가요, 첫째는 민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민통선 지역이다 보니까 독수리들이 먹이를 안전하게 먹고 쉴 수 있는 장소가 되죠. 즉 민가인들이 접근이 어려운 장소잖아요. 이게 독수리뿐만 아니고 모든 새들한테는 쉼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는 이제 말하자면은 야생동물의 국립의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이제 먹이가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동물의 사체가 없습니다. 그 전 옛날로 올라가면은 호랑이, 늑대 같은 게 있었을 때는 야생동물, 즉 산돼지라든지 고라니 같은 걸 잡아먹고 난 찌끄레기를 독수리 먹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먹이 사슬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인공적으로 그냥 조금 유지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독수리는 죽은 사체를 먹다 보니까 우리가 손쉬웁게 구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소, 돼지, 닭입니다. 그전에는 이제 양돈장에서 돼지가 이제 호흡기 질환이 나고 겨울이면 춥다 보니까 돼지도 감기 걸려서 죽는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주워서 먹였는데 지금은 그렇게를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파주시라든지 정부에서 조금 보조를 해주는데 그걸 갖고는 턱없이 좀 부족한 직정이다 보니까 지금 낙농, 즉 소 같은 것을 우리가 이제 구입에다 먹이고 있는데 소 같은 경우에는 추우면은 고창증이라고 해갖고 급체로 죽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난상, 새끼를 낳다 죽는 거, 그것은 질병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수의사 검안서를 받아다가 독수리 먹이로 보조를 좀 하고 있죠. 한 달이면은 하림이라는 닭고기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달에 4,000마리를 스폰서를 해주고 있어요. 문화재청, 우리 이제 조류보협회 하고 MOU를 체결을 해갖고 그 2주에 한 번 올라오는데 약 2,000마리가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그 2,000마리 우리 차에다 실으면은 엄청 많고 힘들어요. 딱 한 끼입니다. 150kg짜리 돼지 따통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새끼 다 난 어미돼지 모돔, 그걸 5마리를 딱 주면은 하루 분량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먹이를 주고도 통계를 잡아보니까 약 700여 마리가 현재 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독수리들을 정확하게 세려면은 먹이를 풍부하게 주고 있어 보면은 정확한 숫자가 나오죠. 독수리 같은 경우는 가족 단위가 없어요. 가족 단위가 아니고 무리예요. 무리로 오는데 아무리 많은 무리가 와도 그 중에 우두머리가 와야 돼요. 즉 대장이 오기 전에는 그 먹이를 먹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 서열상에 오려면은 4, 5시쯤 돼요. 오후. 한 끼를 다 소화하는데 4, 5시간이 돼요. 예. 그러니까 그 700에서 1000마리가량이 있는 독수리 중에서 제일 낮은 서열까지 먹는 시간이 아침 10시부터 먹는다 하시면은 제일 낮은 서열은 오후 4, 5시 돼야지 서열이 와요. 그렇게 되면 독수리를 사육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아니 되죠. 독수리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줘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랬죠. 조금 보조 역할을 해준다고 사람이 인공으로. 지금 몽골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사람이 먹이 주는 줄 아십니까? 거기서 주는 것은 유목민들이 가축을 키우지 않습니까? 유목민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 다 가둬서 키우죠. 유목민들이 키우는 건 낙타, 소, 말, 양, 염소 등을 방목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죽으면은 그냥 놓고 가요. 그러면 독수리들이 이 후각이 엄청 뛰어났어요. 약 7km 밖에서 죽은 사체 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먹으러 독수리들이 둥우리에서 몇백 킬로 날아가서 그걸 먹고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우연한 계기예요. 우연히 우리 파주에서 안타깝게 독수리가 독극물로 떼죽음 사건 터진 사건이 있어요. 20년 전에. 그때 그걸 보고 안타까워서 시작한 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저는 문화재청 소속입니다. 문화재청은 이제 저 독수리가 천연기념물 제243-1호 아닙니까? 그래갖고 문화재청에서 국가지정문화재관리단체 한국교류보호협회 파주시 지회장으로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독수리라는 이 동물은 희한한 동물이에요. 높은 데를 가려고 해요. 지금 독수리 아까 제가 몽골 얘기했지 않습니까? 독수리가 서식하는 곳이 해발 3,500, 4,000 넘어요. 우리나라는 월동지예요. 잠시 머물렀다 가는 곳이에요. 근데 또 얘들이 거기에서 먹이를 먹고 안전하게 쉴 수 있는 장소가 높은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 위에라든지 바위 위에라든지 우리나라 이제 전봇대 위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있다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 고압선을 보면은 전선이 몇 가닥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독수리가 앉은 키가 1m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선에서 발을 물고 있고 이 전선에다가 부리로 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입이 근질거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감전으로 해서 올해 여러 마리가 안타깝게도 폐사했죠.